요즘 같은 날씨에 잠을 자도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날에는 저는 무조건 꿀을 먹습니다. 사실 꿀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꿀이 가진 효능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모두 꿀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맛도 있는데 몸에도 좋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꿀 한 스푼에는 천연 항생제, 천연 소화제, 천연 피로회복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보약보다 좋은 꿀 한 스푼도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먹으면 꿀의 효능이 7배가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해가 되는 최악의 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활용한 아주 간단한 레시피도 모두 알려드리고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집에 있는 꿀 한 병을 값비싼 보약으로 바꾸는 비법을 배워간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꿀의 효능이 7배가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로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은 그 자체로도 건강에 좋지만 꿀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 속에 티아민과 마늘 속에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강력한 피로회복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하여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꿀과 마늘 한 스푼이면 홍삼 한 뿌리를 먹은 만큼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빼고는 생마늘을 먹기가 어려운데 꿀과 함께라면 마늘을 더 쉽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생마늘은 아니지만 제가 먹는 꿀 마늘 레시피가 있는데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 키친타월 위에 올려 한 김 식힌 후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마늘을 용기에 넣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꿀 마늘은 하루에 한 숟가락씩 그냥 바로 섭취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꿀의 효능이 7배가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과일인 배입니다. 꿀과 배는 각각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포함된 뮤신은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C가 꿀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의 방어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잦거나 감기에 걸리신 분들에게 꿀과 배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배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를 촉진하고 꿀은 프리바이오틱 작용을 통해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소화력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배도 함께 섭취하기 좋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는 배 꿀찜인데요. 배를 깨끗이 씻은 다음 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을 만듭니다. 파낸 배 속은 조각조각 잘라서 다시 배 그릇 안에 넣어주시고요. 배를 찜기에 놓고 약한 불에서 40분 정도 찝니다. 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 안에 꿀을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 배를 샀는데 너무 맛이 없으면 이렇게 자주 먹습니다. 꿀을 넣어서 먹으면 아주 달달하고 건강한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꿀의 효능이 7배가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을이라는 강력한 함영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와 마찬가지로 꿀과 생강 조합도 특히 기침이나 가래와 같은 호흡기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강이 좋다고 하는데요. 꿀은 호흡기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꿀과 생강 레시피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꿀 생강청이 있는데요. 생강과 꿀과 깨끗한 병을 준비해 두시고 생강은 한두 시간 물에 불려두면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강의 껍질을 벗긴 후 적당히 얇게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생강은 믹서기에 넣어 다져주시고요. 생강과 꿀의 비율을 1:1로 넣어서 용기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잘 섞여서 하루 정도 실온 보관 후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꿀 생강청은 기침이 나오면 바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평소에는 그냥 숟가락으로 바로 떠드셔도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꿀의 효능이 7배가 되는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가 약간의 매운맛을 내는 이유는 시니그린 성분 때문인데요. 시니그린은 기관지 점막의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점막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던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섭취하면 가래가 좀 더 쉽게 배출되고 호흡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꿀을 같이 먹으면 무의 매운맛이 기관지를 청소하고 꿀의 항염 작용이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해 줍니다. 무는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 작용을 하고 꿀은 항염 효과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면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기침과 가래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기 좋은 무 꿀즙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 꿀즙도 엄청 간단한데요. 무를 깨끗하게 씻고 꼭 껍질째 채를 썰어주세요. 이때 얇게 채를 썰수록 먹기가 쉽고 맛있습니다. 채 썬 물을 깨끗한 병에 담고 꿀을 부어주세요.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진한 무 꿀즙이 만들어집니다. 무 꿀즙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그냥 차가운 채로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꿀의 효능이 배가 되는 마지막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에 꿀을 타 먹는 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우리가 안정을 느끼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저녁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유로 인해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트립토판의 흡수를 더욱 촉진하여 수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잠을 설치시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유에 있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등의 영양소와 꿀의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숙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조절되면 몸의 면역력은 더욱 안정성을 찾습니다. 꿀과 우유 레시피는 특별한 걸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쯤 되면 꿀이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도 역시나 존재합니다. 꿀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는 콩입니다. 꿀과 두부, 두유, 콩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콩물이나 두유는 굉장히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기산과 두유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침전물이 생겨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 가득한 콩물을 마셨는데 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을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몸속의 열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성질로 열을 안으로 모으는 꿀과 부딪히면 오히려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꿀은 홍차나 감과 같은 떫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떫은 맛이 나는 음식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꿀에 가득한 철분이 탄닌과 결합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을
한철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가진 좋은 영양은 없어지고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홍차와 감은 꿀과 함께 먹지 말고 시간 간격을 두어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양파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은 체내에서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심한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양파의 비타민과 식물성 화합물이 꿀의 영양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그리고 꿀을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먹어야 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 포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영아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도 꿀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천연 당분이라고 해도 꿀에는 당분이 많아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꿀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웬만하면 당분이 적은 면역력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실은 꿀은 열에 약하다는 것이고 꿀 속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효소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파괴되는 성분들입니다. 특히 꿀에 있는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약하여 꿀을 끓이거나 너무 뜨거운 물에 섞으면 그 효능이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꿀물을 만들 때는 적당히 따뜻한 물에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에서 70도 정도가 좋은데요. 이 정도도 충분히 따뜻하고 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배꿀찜을 얘기할 때도 배를 따로 찌고 꿀을 따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물론 차가운 상태로 드실 때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자꾸 먹기 쉬운데 일반인에게도 너무 많은 꿀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하루 한 스푼, 최대 2스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꿀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꿀 중에는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 벌꿀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꿀의 색깔이나 점도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점도도 색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의 라벨을 확인해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22.5% 이하인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인 꿀은 설탕을 먹인 꿀일 가능성이 높고 22.5% 정도의 꿀은 천연꽃에서 채집한 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 있는 꿀 한 병을 비싼 보약으로 바꾸는 비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더운 날에도 너무 추운 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면역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꿀을 드시면 어떤 보약보다 좋은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력이 부족할 때 가장 좋은 식품을 제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로 꿀이 들어간 산삼배양근 농축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